안녕하세요. 꽃보다 다육입니다. 바람이 아주 세차게 불다가 지금 많이 잠잠해졌어요. 많이 잠잠해졌는데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갖고 걱정이 될 정도로 신기하게 또 촬영을 하니까 잠잠해졌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희 집 요 비추리대 제가 원래 안에 있었는데 잠깐 내놔봤는데 희멀하게 나오네요. 얘가 좀 되게 못 나아졌었는데 많이 예뻐졌어. 원래 예쁜 애인데 베란다 안에 있다 보니까 확실히 제가 느낀 거는 햇볕을 봐야 얘네들은 미인이 돼요. 다육이는. 그래서 햇볕을 좋아하는 애들이라 건강해지고 예쁘게 키우고 싶으면 가장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키우시면 좋은데, 또 여름 햇빛은 강하죠. 그래서 타지 않을 정도의 이제 은은한 햇볕을 좀 만들어줘. 오전 햇빛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여름에는 오전 햇빛, 뭐 가을에는 오후 햇빛, 뭐 겨울에는 오전 오후 햇빛 이렇게 좋지만, 여름에는 이제 좀 오전 햇빛 너무 강하면 또 애들이 탈 수 있으니까 또 적응이 잘 된 애들 같은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오늘 댓글을 읽다 보니까 제가 원래 나온 거는 하우스를 이제 덮어주러 나왔거든요. 원래 이게 새벽이 1시, 2시 뭐 이쪽은 비 소식이 있다가 일기예보가 계속 바뀌어요. 오늘 또 바람이 엄청 많이 불다가 구름이 하늘에 꽉 차 있었거든요. 지금 신기하게 바람 많이 불더니 얘네 구름을 다 밀어냈나봐. 없어졌네요. 그래갖고 이게 시간대별로 그 비 오는 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1, 2시에 비 온다 그랬다가 또 몇 시간 있다 보니까 또 새벽 5시, 6시에 비 오는 걸로 또 바뀌었어요. 뭐 천둥, 번개 이렇게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비바람, 뭐 강한 소나기가 내릴 것이다 얘기를 하고, 또 오후 내일 일요일 날 한 3시서부터 한 3, 4시간 또 강한 소나기 소식이 있어요. 그래갖고 요거를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은 사실 비가 내일 새벽에 조금 오면 맞춰도 상관은 없거든요. 낮에 이제 또 구름에 해가 나왔다 들어갔다 이러면 금세 말라요. 그래서 이렇게 할까 했는데, 여기 그때 제가 이제 125mm 올 때 여기 애들이 듬뿍 맞았거든요. 비를 듬뿍 맞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애들은 들여놓을 겁니다. 이 까만 점이 갑자기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위에서 뭐를 해갖고 떨어진 건가? 이게. 저희는 사실 벌레가 그렇게 많이 생기진 않아요. 벌레가 많이, 번지는 거 보니까 이 위에서 뭐 담뱃재 아니면 뭐가 이렇게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벌레가 사실 많이 생긴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거리대에 이렇게 다육이 키우면서 병충해가 작년 빼고는 딱히 생긴 적이 없는데, 오늘 댓글에 이제 구독자님이 그 하얀 곰팡이 균이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2020년도에 3개월 내내 비가 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나무 꼬지 꽂아놓은 곳에 하얀 곰팡이가 아주 쫙 핀 거 보고 그 나무젓가락을 다 뺐거든요. 왜 그냥 곰팡이 균들 같은 건 포자가 날아다녀요. 날아다니기 때문에 그 이제 자기네가 이제 여건이 이제 맞는데 붙어갖고 또 얘네들이 이제 번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벌레나 곰팡이 균이 만약에 요 비추유리대에 생겼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얘 혼자만 있을 수 있는 공간에 둬요. 그래서 약을 쳐서 일단 소주물을 해서 케어가 되면, 위에서 또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거지. 물방울이 떨어지네, 신기하게. 하늘은 별빛이 가득한데 신기하게 또 그러네요. 그래서 혼자 관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벌레 같은 경우나 균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옆으로 번져요. 번지기 때문에 같이 두시면 안 돼요. 그래서 따로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소주를 한번 뿌려보세요. 원액을 뿌린다 해서 얘가 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댓글에 원액을 뿌리신다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갖고 저 같은 경우 이제 소주물을 희석해서 뿌리잖아요. 그래도 효과는 있는데, 소주물을 좀 더 강하게 희석을 해서 안 듣는다 그러면 락스를 소주물에다가 한두 방울 섞어서 뿌려보세요. 곰팡이균은 락스가 좀 최고인데 원액은 뿌리지 마세요. 원액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원액을 뿌리지 말고 그 이제 소주물 섞은 것에다가 그 락스를 한두 방울, 곰팡이균이니까 한두 방울, 제가 예전에 그 20년도에 락스물을 해갖고
뿌렸었거든요. 그러니까 효과는 저는 이렇게 심하지가 않으니까 탄저 비슷하게 약간 이게 반점이 생겨갖고 그걸 뿌렸는데 괜찮았어요. 이게 탄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효과는 있었는데 락스는 곰팡이 균을 좀 제거하는데 효과가 있어요. 소주보다. 그래서 이제 소주물에다가 꼭 촬영을 하면 오토바이가 저렇게 아주 쌩하게 제가 지금 정지를 했는데 지나가요. 그래서 가끔가다 정지를 하고 기다렸다가 촬영을 한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벌레나 균이 생겼다 그러면 얘를 혼자만 있을 수 있는 공간에 둬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섞지는 마세요. 다육이랑 금세 옮기 때문에 저는 사실 딱히 이렇게 다육이를 키우면서 작년 빼고는 병이 막 이렇게 전체 다 돈 적이 없어요. 그래갖고 뭐 곰팡이 균 때문에 막 뭐 하나 두 개 생긴 거는 그렇게 딱히 걱정이 안 되는데 이제 키우시면서 전체 싹 번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하나에도 아니고 막 전체가 그러니까 특히 벌레 같은 경우에는 특히 따로 혼자만 있는 식물이 근처 없는 혼자만 뭐 아파트 그 엘리베이터 뭐 그쪽에 혼자 이렇게 둬서 얘를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주 뭐 그런 걸 뿌려봐서 뭐 또 락스 같은 거 이제 곰팡이 균 같은 경우 뿌려봐서 괜찮으면 이제 봐서 또 같이 둬도 되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제 농약을 쓰는 거죠. 사실 이게 농약이 아니고서 그냥 이렇게 좀 힘들어요. 좀 예방하기가 심하게 생겼을 경우. 그래갖고 제가 이제 소주 같은 경우에는 희석된 거를 그냥 일반 벌레한테 뿌려보니까 얘가 약간 좀 굴러 떨어지더라고요. 사실 이게 사람이 그 소주 약하신 분들 냄새만 맡아도 취한다 그러죠. 근데 벌레 같은 경우에 그렇게 강한 사람이 먹어도 강한 그 소주를 먹었을 때 얘네들이 제 생각엔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주를 뿌려봐서 좀 소주를 뿌려봐 갖고 이제 아니면 그 약국에 가면 그 뭐 비오킬이라는 걸 팔아요. 비오킬이라고 파는데 그거를 뿌려봐서 이렇게 보니까 뭐 응애는 농약을 써야 되고 깍지 같은 경우에는 뭐 비오킬 하는데 매머드가 제일 잘 들긴 해요. 뭐 이렇게 깍지를 전용으로 이제 매머드를 쓰시는 게 좋고 곰팡이 균 같은 게 하얀 거 그거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곰팡이 꽃이 그때 나무젓가락 폈다 그랬죠. 근데 다육이한테 하얀 곰팡이가 어떤 곰팡이인지 사실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희 다육이한테 생긴 적이 없어갖고 그게 이분이 진짜 곰팡이 균인지 아니면 깍지인지 그걸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소주를 한번 뿌려 보시고 거기다가 소주에다가 락스를 한두 방울 정도 많이 섞지 말고요. 한두 방 500ml 그 아시죠? 뿌리는 거에다가 소주 한 4뚜껑에서 5뚜껑을 넣고 락스를 한두 방울 정도 섞어서 한번 뿌려보세요. 그래갖고 안 듣는다 그러면 좀 더 강하게 해서 뿌려보세요. 락스를 좀 더 이렇게 해갖고 강하게 해서 뿌려갖고 그거를 한 일주일에 한 3-4번 정도 뿌리면서 관찰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절대 이렇게 건강한 애들한테 같이 그 또 곰팡이 균 같은 경우에는 둥둥둥둥 떠다니기 때문에 포자들이 날아다니면서 붙어요. 또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면 더 많이 붙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절대 같이 섞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를 일단 정리를 하고 내일은 뭐 이렇게 중간중간 뭐 소나기가 오고 그리고 월요일서부터 연장 금요일까지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싹 치우려고 지금 여기는 하우스가 없고 비닐가 덮기에는 일주일 내내 계속 비가 오니까 좀 위험하고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제가 정리하러 나왔습니다. 정리하러 나왔다가 댓글에 균이나 뭐 벌레가 생겼을 경우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사실 벌레하고 균이 많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딱히 다육이를 키우면서 벌레가 생겨서 걱정을 해본 적은 이렇게 많지는 않고 한두 개 정도는 뭐 그 정도는 귀엽게 봐주는 거고요. 여기 뭐 전체가 생겨갖고 사실 막 엉고엉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발견하는 게 가장 좋아요. 발견해서 같이 두지 말고 따로 식물이 없는 곳에 둬서
관리를 해갖고 일단 소주를 뿌려봐서 한 번에 뿌려서는 잘 안 될 거야. 한 두세 번 정도 뿌려서 또 안 되면 좀 더 강하게 뿌려서 균 같은 경우 곰팡이 균 같은 경우에는 락스를 좀 더 섞어서 뿌려보시고요. 락스를 뿌릴 때는 마스크를 꼭 쓰고 뿌리시는 게 좋습니다. 코 속에 들어가면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그런 걸 잘 모르더라고요. 이렇게 요즘에 마디바고 어찌 이렇게 예뻐 보이는지 이렇게 합식한 다위가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요즘에. 그래서 이렇게 흙을 절대 심을 때 여기를 가득하지 마세요. 여기를 벽면 한 1cm 정도 남겨야 되는데 요즘에 작년서부터 계속 이거를 이렇게 박공기처럼 이렇게 하는 게 유행이다 보니까 따라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거리대 흙이 완전 천지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매뉴얼 예전에 그 식물이나 다육이 심을 때 벽면에 1cm 정도 그때가 가장 그 설명이 정확했던 것 같아. 이거를 근데 요즘에는 하도 이렇게 농원하시는 분이나 농원하고는 틀리거든요. 베란다 거리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마사가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면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박공기처럼 싸서 분갈이 하지 말고 벽면에 한 1cm 정도 남겨놓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 때문에 통풍이 안 된다? 그거는 약간 좀 사기성이 있지 않나. 이것 때문에 통풍이 안 되는 건 전혀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키워보니까 상관이 없고요. 제가 이제 키워보니까 이거를 너무 마사를 채우면요, 이걸 이동할 때 진짜 많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떨어져요. 그리고 물 줄 때도 나쁘고. 그래서 절대 꽉 채우지 마시고, 이걸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얘를 어찌나 이렇게 예쁜지. 너무 예쁘죠. 합식한 다위가 제가 겨울에 한 거잖아요. 지금 봐도 너무 예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거를 싹 들어서, 그리고 애들이 이렇게 지금 적심한 건 아니지만 얘가 분지를 한 거예요. 분지가 뭐냐, 분지 생장점이 없어지면서 얼굴이 되게 많이 생긴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 여기는 딱 크게 하나 둘 셋 네 개만 보이지만 얼굴이 밑에 또 되게 많답니다. 얘도 너무 예뻐요. 요즘에 너무 예쁘죠. 여러분도 합식 이렇게 흙이 흙바닥을 내요. 너무 꽉 채우면 이게 지금 양호한 거예요. 양호한 거고, 진짜 이거를 위에 가득 채우면 절대 안 돼요. 이렇게 1cm,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는 1cm 정도 남기고 하라 그랬었는데, 이게 진짜 제가 처음에 그 이제 다육이를 올렸을 때 흙 재활용에 대해서 많이 올렸었어요. 근데 이제 그 화려하게 올리시는 분들이 이제 보기에는 화려하고 농원을 하신다 그러면 키핑 하신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이는 게 화려하니까 그 말이 다 정답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때 좀 제가 이제 처음에 올렸을 땐 저는 소소하게 올렸으니까 되게 난감한 거예요. 이제 저는 진실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때 제가 이제 흙을 재사용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이제 몇몇 분들이 화려하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아무래도 화려하게 잘 키우니까 그거를 믿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흙 재사용을 하면 안 된다고 그분들은 분명히 2명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몇 년 있다가는 그분들도 재사용하고 마사를 걸러서 쓰는 영상을 올리더라고요. 제가 뜨아 있는데, 흙은 재사용 하셔도 되고요. 그 대신 소독을. 왜 그러냐면 어차피 마사가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할 때 70%잖아요. 70%가 마사고 나머지 30%가 배양토요인데, 그거를 굳이 마사를 거르지 않으셔도 돼요. 마사를 거르지 않고 이제 재활용 흙에다가, 이제 흙을 팔아먹는 사람들은 재활용한다면 안 좋죠. 흙을 새로 사야지 좋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재활용 흙에도 많이 키워봤기 때문에 재활용 흙에도 잘 자라요. 왜 그러냐면 그 흙을 뜨거운 물이나 열탕을 해서 이제 소독을 하는 거죠. 소독을 뜨거운 물을 팔팔팔 끓여갖고 소독을 하거나, 아니면 저는 락스도 몇 방울 이렇게 섞어서 소독을 해봤는데 괜찮았어요.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조금 이렇게 돌려서 조금씩 해갖고 돌려갖고 그 흙으로, 그때는 다위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활용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때 올렸을 때 다육이 유튜버 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대형으로 이제 뭐 농원이나 키핑하고 이제 파시는 분들은
재활용하면 안 된다, 뭐 그 흙으로 뭐 영양분이 없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나중에는 그분들이 재활용해서 영상을 올리시더라고요. 그거 보고서 야 했었는데, 흙은 재활용하셔도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냥 일반 배양토를 사다가 조금 굳이 마사를 거르지 않아도 돼요. 힘들게. 그걸 굳이 왜 마사를 거릅니까? 그 먼지 다 코스로 들어가고 몸에 안 좋아요. 그래서 거르지 않고, 어차피 그 피트모트 그 흙도 어느 정도 이제 사용을 하다 보면 그 물 주잖아요. 그럼 다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그 흙도 약간 좀 단단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탕을 하거나 뭐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일반 그 배양토를 조금 섞어주시면 돼요. 20% 정도 섞어주시면 아주 잘 자라요. 제가 그 이제 재활용 흙에다가 합식을 해서 키우는 그 2019년도의 영상을 겨울에 좀 많이 올렸었거든요. 그럼 해서 나쁠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가 있냐? 그 흙에 벌레가 있거나 균이 있으면 좀 안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독을 하는 겁니다. 소독을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전자레인지에 돌렸을 때 괜찮은 것 같아요. 전자레인지에 그 이제 그 우유팩에다가 흙을 좀 덜어갖고 그 흙을 한 3분, 뭐 2분 이렇게 6분 정도 돌려서, 그러면 아주 박멸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합식해서 키웠는데 무지 잘 컸어요. 근데 제가 이제 다육이 흙도 협찬도 받고 다육이도 협찬을 받기 때문에 굳이 이제 제가 이제 재활용을 하지는 않는데, 이게 만약에 소소하게 키우시고 흙이 많이 남는다, 그 남는 흙을 갖다 버리기도 되게 무겁거든요. 힘들고. 그러니까 그 흙으로 재활용을 해서 쓰셔도 됩니다. 재활용한다 그래서 어차피 80% 마사는 양분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70~80%는 딱딱한 흙 돌덩어리잖아요. 그래서 20% 그 양분으로 삶는데, 사실 제가 사용을 해본가 전자레인지 돌려서 그 이제 완전 박멸이 된 거잖아요. 더 잘 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원래 여기 치우고 하우스 덮는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저쪽에 일단 하우스를 한번 덮고, 하우스를 덮을 때 이 가상은 좀 남겨놓고, 아니면 이 가상에 좀 물고픈 애들 있죠. 비 맞아도 되는 애들, 그런 애들 위주로 두시는 게 좋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뒀고, 이렇게 있는데 많이 예뻐졌어요. 얘네들이 진짜 장마인데 비를 많이 맞고 예뻐진 다육이들. 아주 진짜 작년 여름에 너무 말라갖고 못생겨졌다가 요즘에 예뻐지는데, 살이 차니까 예뻐지는 것 같아요. 네. 얘도 조금 제가 요 자구를 여기에 붙어있는 애를 떼갖고 여기다 심은 거예요. 그래서 얘 새끼인데 이렇게 아주 말려서 키웠는데 요즘은 좀 비 맞고 통통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우스를 덮어볼게요. 내일 새벽에 비 온다 했고 지금 바람이 너무 불어갖고 딱 좋은데, 자야 되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덮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바람이 많이 부는 곳 있죠. 그럴 때는 저는 요거를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거나, 아주 심한 강풍이 분다 그러면 타요줄로 여기를 고정을 해요. 그리고 비가 그치고 바람이 잠잠해지면 끊어갖고 다시 요거를 이렇게 해서 하우스를 덮어봤네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얘네들은 싹 추울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꽃보다 다육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